저희 오늘 좀 기분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참 기분 좋다라는 판을 좀 표현이 글쎄요. 12상조다? 75bp를 인상을 했다고 기분 네. 좋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1%도 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물론 오늘 이제 훌륭한 이제 패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긴 하겠지만 사실 나는 오늘 아침에 물론 어제 네. 새벽에도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75bp 이상을 했다고 시장이 좋아하고 있네. 음, 사실 라고 하면서 네. 사실 많은 의문점도 들었어요. 사실 음, 물론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했고 네. 사실 5월달 FOMC에서도 파월은 네. 75bp에 대한 인상은 사실 없다라고 그죠 말씀을 했었죠. 했었죠. 네. 근데 갑자기 CPI가 많이 나와 버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연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등 놓치고 떠밀려가죠. 놓치고 네.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오늘 나와서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부분에서는 기쁠 수는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고민이 많은 조금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과장님은 좀 반대로 생각했던 게요. 네. 저는 빅스텝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타일상 그리고 50 굉장히 bp?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비둘기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도 그러고 지금 유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시장의 그 등을 좀 떠밀려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시장의 요구를 좀 들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빅스텝을 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기보다는요. 그죠. 그냥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어제 이제 맵을 좀 보면은 네. 뭐 아니나 다를까 금융주의 선방이 또 있었고 빅테크는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그쵸. 때문에 반등을 한 부분이 있고 다만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이제 그쵸. 급락을 하면서 빠져서 이게 FMC 효과랑 참 아기가 잘 이제 물렸다. 이제 유가 잡으러 간다 막 이거죠. 금리 엄청 유가 내 높여서 이놈! 잡으러 간다. 네, 이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110달러대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유가도. 네. 다행히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참 그 오늘 또 재밌는 게 예. 5월 소매 판매가 음. 5개월 만에 컨센을 하회를 했죠. 0.3% 빠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실 이제 5개월 물가에 만에. 대한 부담은 이제 사실 이제 지갑을 소비자들이 안 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있는 모습이었고 뭐 시장에서는 사실 소매 판매보다는 어제는 FOMC에 좀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조금 시장에서는 크게 음. 그 영향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조금 참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FMC, 금리, 인플레 뭐 이런 부분 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어마무시하게 정말 귀한 분 모셨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ECB, 유럽 그죠. 중앙은행에서도 어떤 어제 강한 행보가 있었죠. 긴급 회의가 있었죠. 네. 사실 이게 저는 왜 자꾸 너는 왜 걱정거리면 자꾸 만드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끝났잖아요 FOMC. 네. 이제 또 한동안 CPI 나오기 전까지는 ECB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이제 털어냈는데. 아니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탈리아가 음. 왜 너네 우리 원유 수입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죽게 만드냐 지금 유로 탈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독일도 오늘 보니까 노드스트림 가스 감축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신문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푸틴플레이션이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네. 푸틴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흑자가 났잖아요. 네. 무역에 있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수요를 뒷받침해 주는 게 중국이라든지 인도. 그럼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세를 하면은 오히려 이게 러시아만 좋은 근데 판이 아닌가. 이탈리아는 그래도 일단 유로존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함부로 그렇게 할 못 수는 할 수는 없다. 있겠지만 이제 예. 미치는 거죠. 이제 어제는 채권 시장이 워낙 불안정되니까 긴급 회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예전에도 2010년, 14년인가 저도 신입사원 때 그 당시 이제 브렉시트
아. 영국이 그때 이제 유로존 탈퇴하고 막 그때 막 유럽발 위기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탈리아가 스페인이나 또 좀 그게 대해서 좀 많이 브렉시트가 2014년이라고요? 2012년 14년 아닙니다. 네,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비슷한 예, 시기가 아니었나. 체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새로운 악재, 작은 악재에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하죠. 예.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뭐 사실 어제도 사실 좀 조금 기대한 거는 네. 시진핑과 푸틴 통화였거든요. 그죠, 그죠. 그냥 별로 큰 내용 별로는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금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했다 이런 그렇죠. 기사가 났던데. 그렇죠. 그 둘은 열심히 공고히 네. 협력을 하시고 예, 뭐 아니나 다를까. 네. 예, 뭐 예상했던 바에서 뭐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 사회가 네.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고 바이든도 결국에 또 사우디로 또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7월달 중요한 이벤트가 그거 되겠죠. 사우디 네. 가면 뭐 얼마나 뭐 증산을 시키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유가는 잡아야 되니까.